네, 12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연준 FOMC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FOMC 회의 결과가 등장해 준 것과 맞물려서 이 43,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해내는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선보여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이슈라는 게 증시나 암호화폐 같은 리스크 에셋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41,000달러까지는 지지를 잘 받아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강력하게 갖게 만들었다가 FOMC를 계기로 해서 다시 43,000달러까지 뚫어내는 그런 동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42,800달러 주변에서 조정받는 양상, 횡보하는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더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일종의 개미털기 양상으로 정말 이 38,000달러까지 한 번은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한 번은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다녀오게 될지, 이게 지금 여러 분석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내용들인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리 이슈,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12월이니까 와, 긴축 기간이 정말 빡세긴 빡셌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긴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 멘트가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그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가시화됐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긴축을 단행할 준비도 돼 있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어렵다.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건 이제 분명하게 팩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과연 내년 언제쯤 내년 1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됐죠. 이번에 점도표를 바라보니까 내년 금리 예상치가 4.6%로 나왔습니다. 지난 9월 FOMC 점도표에서는 5.1%로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9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5.1% 예측이 나와준다라면은 이거는 동일한 예측이지만 매파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4.6%, 이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는 아주 급격한 반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상단이 5.5%니까 얼추 최소 내년에는 3번 이상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계산이 깔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1월까지는 금리 동결, 그런데 3월 8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 5월에는 90% 이상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사실 연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과연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할지, 이거는 좀 애매해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첫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부터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피봇,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꽤 선명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앞서 나간다라는 통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깔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최소 3번 이상, 3,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4% 중반대의 기준금리가 형성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밝힌 뉘앙스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자면 이거는 금리 인하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래도 4% 이상의 고금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저금리 내지는 제로금리와는 게임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에 막 급격하게 반응을 해서 환호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내지는 낭만적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그건 또 이제 조금 어폐가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년 호재성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금리 인하 단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재료긴 해요. 그건 맞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재료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겪었던 제로금리 시대 내지는 저금리 시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점들도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오늘 제출했는데, 주요 중앙은행들은 시장 기대보다 장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수렴됐다라는 게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워낙 지금 빡세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계 빚에 문제가 생겨서 빵 하고 뇌관이 터질 수도 있고, 부동산 PF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디서 뭐 하나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정치적인 스탠스를, 특히나 지금 현재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지금 한은 총재냐 정치인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다소 약간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멘트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런 저금리 시대, 굉장히 넘쳐났던 유동성의 시대, 이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게 다가온 또 다른 호재,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료였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암호화폐 회계 보고에 있어서 이 공정가치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FASB가 이제 미국의 회계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 회계 처리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 기준을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고 손실을 보면 손실만 평가손으로 대차 대조표에 이제 반영이 됐고, 이익을 보면 이거는 또 대차 대조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손해를 봤을 때 손해는 기록이 되는데, 이익이 봤을 때 기업의 이익으로는 이게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지금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등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기관들, 기업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 통로가 뚫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무회계기준위가 굉장히 큰 장애물 하나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재무제표에 손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요식 기업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요식 기업인데 사실상으로는 부동산 투자 기업이죠. 스타벅스가 들어가면은 그 주변의 부동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고, 맥도날드 마찬가지고 주변 상권 부동산 시세를 맥도날드 기준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커피 팔아서 번 돈보다 건물을 사들여서 거기서 커피를 팔고 그 건물의 시세 상승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이런 수익 모델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영업 되게 못하잖아요. 지금 쿠팡에 완전히 밀려서 이마트 진짜 그 정 부회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뭐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삽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마트도 유통기업이지만 사실은 대차 대조표에 부동산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조달할 때가 많은데, 그런 어떤 과거에 레거시 기업들이 부동산을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서 삼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내지는 비트코인 현물을 그렇게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야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전에 기업의 어떤 회계 기준까지 변경을 한 걸 보면 이건 정말 세력들이 짜고 다 지금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들 세력들 세력 자본들이죠, 다 짜고 지금 뭔가 판을 이미 그려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마지막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이 타이밍에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이 같은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지금 뚫렸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비트코인 상황을 전망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대료라고 할 수 있죠. 당장 2023년 12월 15일 회계년도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약간 뭔가 의도가 느껴지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들을 하나로 조금 모아놓고 바라보자라면 내년에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호재성 재료들이 한 4가지 정도 굵직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 1월 10일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블룸버그가 90%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큰 재료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깔려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내년 1년을 걸쳐서 3번 정도, 3번 이상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반 환경까지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아마 내년 1년 한 해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굵직한 모찌 재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 지금 4만 달러 돌파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야. 그래서 이번에 돌파 지지까지 잘 받아주면 해빙 이벤트, 반감기 이벤트를 통해서 47,500달러 위로 지지를 받고 올라서서 전고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에는 더 높은 가격 상승,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당분간 지금 구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4만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구간의 어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직접적인 게 하나 땅 하고 들어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도래를 하거나, 이건 타임테이블의 문제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도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1월 10일 전후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빵 하고 승인이 되면 정말 빵 하고 반등이 나오겠죠. 물론 반등 직후에 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 물량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블랙록 가짜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시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 좋다. 이 지지 라인을 다시 리테스트한 뒤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단기적으로 6시간 차트를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전, 지금 이제 한 120일 정도 남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120일 전부터 이제 막 랠리가 시작됐어. 이제 막 여기죠? 이제 막 랠리가 시작됐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거는 큰 조정이 아니고 지금 8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거, 잠깐 하락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 상황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